나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장이 꺾였습니다. 네, 꺾였다는 표현보다 좀 눌렸죠. 어제 미국장이 눌린 영향을 그대로 받았는데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6.3 안 깨졌죠? 네. 여러분, 이 주식은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똑똑한 경제 전문가 분도 진짜 그 노벨상 받은 우리 이제 미국의 경제 전문가 분들도 있잖아요. 열이면 10번 맞추는 게 아니죠. 틀려요. 어쩌다 한번 맞추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이거를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얘기하는 건 저는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저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일을 하면서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죠.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이걸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업무에 대해서 좀 진심인 편입니다. 수익을 막 엄청 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제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루에 1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냥.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과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벌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벌다가 한 번에 크게 잃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꾸준히 10만원 이상 버는 게 목표인데 뭐 좋든 나쁘든 계속 이렇게 달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주식을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여기 박스권에 이쪽 라인이 26.3. 그리고 여기 가서 지지받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240분 봉입니다. 240분 봉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녹색 있죠? 제가 사용하는 이 차트에는 대부분 이렇게 구역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26.3 바로 위죠? 거기를 내려갔다가 어때요? 올라갔죠. 또 반등했고 또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프리장에서도 어쨌든 지지는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추세 하단 추세선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어제 거래량 말씀드렸습니다. 장대 음봉 두 개가 뭐 이거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죠. 여기 긴 거 이 정도 나와야지 장대 음봉인데 이런 게 나와도 어떻다고요? 다음번에 더 큰 양봉이 나오면 돼요. 이러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막 폭락할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상쇄가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음봉 두 개가 나온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음봉 나오다가 어떻습니까? 막판에 양봉으로 전환해서 끝났죠? 그걸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브레이크는 걸렸다. 그래서 오늘 뭐 더 떨어지더라도 1차적으로 위험한 시기는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40분 봉에서도 여러분 주가는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여기 녹색 점선 보이시죠? 여기 닿고 그쵸? 결국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가다가 여기 이제 분홍색 주황색이라고 해야겠죠? 주황색 점선들에 닿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닿고 다시 조정 받죠? 그럼 이 녹색 점선에 가죠? 그럼 여기 가면 다시 또 올라와서 지금 한 번 닿았죠? 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정도 보시고 다시 밀렸는데 여기 또 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또 위쪽으로 갈 확률이 커요. 대신에 점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닿으면 또 밀리겠죠. 대신 이 녹색 점선, 이 녹색 점선이 이리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오늘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아래 닿고 위 닿고, 그쵸? 아래 닿고 위 닿고 이렇게 루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시면 되고 당연히 저는 어제 여기다 이렇게 매수를 걸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졌습니다. 다 매도를 했던 거에 비해서 꾸준히 사지고 있고요. 자, 일봉에서 보면 결국 이런 눌림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그쵸? 여기 주황색 점선 닿죠? 그럼 내려오죠?
어디 부딪힙니까? 지지를, 네, 이 추세선에 지지를 받는다고요.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서 결국 또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하고 또 올라갔죠. 예,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쭉 내려온 이후에 지금도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가서 내려와서 여기 지지 받았죠. 그리고 올라와서 내려왔는데 지금 지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는 26.3이 아니죠. 예, 어디 정도까지 보셔야 되냐? 네, 26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여기서 지지 받는다면 아래에 21이평이죠. 21이평 있고 이쪽 검노선 24.5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하락을 많이 했는데 거래량 어떻습니까? 예, 있는 동 마는 동 하네요. 예, 굉장히 작죠? 그럼 주식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적게 나오면서 내려가는 건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걱정하실 단계보다는 이 지지가 되는지만 잘 보시고, 아까 제가 드리는 이런 가격 구간에 잘 걸어 두시면 비중 조절만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 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TQ를 투자하시던 우리가 세배 레버리지 주식 쪽을 투자하는 기본적인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수익이 아니라 향후에 좀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참으셔야 돼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자, 나스닥 100의 월봉상 보면요. 자, 여러분, 지난달에 워낙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역대급 보이시죠? 예, 이전 것을 다 압도하는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예, 이런 정도로 자금이 들어왔다면 올라갈 확률이 더 큰 거죠. 70은 올라간다에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굳이 야 이거 높으니까 이제 내려갈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전 구간 절반 잡았을 때 13,581이 나스닥 100 정도의 중간 영역이니까 여기까지는 더 올라갈 아직 영역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데 뭐 굳이 아이고 안 되겠어 하고 빨리빨리 나오실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해 가시는 게 옳은 선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럴 수는 있죠. 네, 여기서 여길 못 가고 바로 꺾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어차피 또 지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그냥 눌림목에 잘 매수를 해 가시면 되는 게 주식의 기본 습성이다. 예, 그리고 원칙만 명확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원칙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추세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상승 추세인데 굳이 뛰어내리지 마시고 잘 탑승해 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자 월봉도 똑같고 일봉도 똑같아요.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20일 2평을 지지를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왔지만 깨고 내려왔죠. 이때 매도를 하셔야 돼요. 손절하시든 익절하시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언제 다시 사냐? 검노선까지 다 깨고 내려가잖아요. 이럴 때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사실 좋은 때가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주황색이 5일 이평선이거든요. 5일 이평선 이쪽에서 5일 이평선 뚫었죠. 네, 그게 이제 2달 전이에요. 1월 달이고 그리고 2월도 약하긴 했지만 안 밀렸잖아요. 지지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렇게 올라왔고 4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상승 추세 아닌가요? 네,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좌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회사에서 제휴된 증권사가 좀 바뀌어서 바꾸고 있는데 자 지금은 CMA에 제가 이제 6,400 요거 이제 1억을 맞출 거고요. 지금 다른 쪽 계좌들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계좌가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9,400에 7,200, 7,300 정도가 CMA 현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간단하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원자재를 사고 뭐 금을 사고 이거 소용이 없어요. 현금이 깡패입니다. 침체 왔을 때는 무조건 현금이 깡패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냅니까? 네,
조금씩 사면서 그러니까 매매 형태로 접근해서 단기가 아닙니다. 데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기 스윙으로 끌고 가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쏙3나 TQ 어느 정도 익절 다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놓고 지난주에 다 샀죠. 이게 어저께 건데, 자, 더 샀죠? 네, 2배 정도 샀습니다. 이제 807달러에서 1551, 뭐 요렇게, 요건 원화로 표시됐네요. 요건 달러로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더 사졌고, 여기 보시면 더 사다 보니까 어때요? 손실은 줄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좀 이슈가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를 때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이거 다시 반등하면 차트 보시면 무너지는 차트는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차트여서 저는 그냥 더 산 겁니다. 더 샀고, TMF도 수익 났으니까 이건 또 이제 익절할 거고, 하나만 사면 손실만 갖고 갈 수 있어도 유럽 것도 지금 수익 났죠? 네. 그리고 이거 물가연동 국채, 뭐 요것도 소폭이지만 이건 월배당 때문에 사는 겁니다. 5에서 6% 주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TQ도 큰 손실 아니니까 물량 늘렸죠? 네, 이렇게 대응하면 현금이 여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버틴다라는 표현보다 충분히 매수 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쏟아 부어서 야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상태를 안 만드시는 게 지금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목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10만원 이상은 꾸준히 벌자.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떨어졌죠. 코스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수익 냈어요. 경동인베스트하고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 여기는 이제 다른 계좌여서 800 정도 있는데 뭐 이 국내 주식을 하는 계좌에는 뭐 또 몇천만 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날 다 사냐는 거예요. 아니죠. 순환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손실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손실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물량을 터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에서 항상 수익 보는 방법은 없어요. 수익이 많이 봐지면 이게 40만원 수익 봤을 땐 좋은 거죠. 하지만 마이너스 20이 나는 이유는 무리해서 사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물려있던 것들을 털어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쨌든 제가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죠. 네, 플러스잖아요. 휴일 빼면은 뭐 한 7, 8일인데 그 정도면 10만원씩 꾸준히 번 셈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벌고 털어줄 땐 털어주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냐? 하루에 500에서 600 정도를 사는데 이걸 또 팔겠죠. 그래서 현금이 묶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시라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지금 같은 시장에 계속 이게 계좌가 하나여서 그런데요. 저는 이제 3개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 때는 뭐 하루에 7, 80 이상도 벌리고, 근데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획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긴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주식이 너무 편견이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알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깨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주식을 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수익 낸 경동인베스트는 얘 특징이 한 번 이렇게 쭉 밀리다가 한 번씩 팍팍 올라가는데 굉장히 저평가된 우량주입니다. 굉장히 우량한 주식이에요. 나중에 자산 보시면 시총만큼이나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이런 종목으로 저는 장기 보유해서 뭐 수익 낸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형태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락할 때 제가 안 산다고 말씀드렸죠?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차트를 봅니다. 관심 종목에 이렇게 나열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매주 봐요, 차트를. 그럼 이렇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여기 녹색 점선 보이시죠? 이때쯤 샀어요.
예, 충분히 내려왔다 판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상승 반등 라인 요 검정색, 예, 회색하고 검정색 중간이죠. 이 굵은 선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이렇게 지지를 받거든요. 이렇게 지지 받았죠? 근데 정확히 지지라기보단 내려왔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쌍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괜찮네 그러고서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올라갔으니까 수익을 냈죠. 그럼 제가 한 8만원 초반에 사서 9만원에 팔았으니까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도 소량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꺾이는 거 생각해서 물량 줄여주고 예, 작은 수익이라도 낸 거죠. 그럼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원칙, 예, 검노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럼 얘가 올라갈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손절했습니다. 여기 매도. S자 파란색 보이시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걸 보고 얘는 근데 더 떨어지겠다. 예, 제가 생각했던 라인이 있죠. 이 검정색 이 선은 안 깼으면 좋겠는데 더 떨어지길래 우선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수익 냈으니까 매도를 한 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들고 있다가 또 이렇게 기다리면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보유하면서 한 3일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탁탁 봐가면서 더 사줄 거면 더 사줄 거고 매도할 거면 매도할 거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쭉 올라올 때 있죠. 이럴 땐 보통 저는 그 자동 매도 걸어 놨습니다. 예, 잔고 편입 매도라고 해요. 사면 무조건 이제 걸리는 자동으로 매도가 걸리게끔 그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동 감시 주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수익 입절하고 그리고 나서 예,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는 사도 손실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하고서 절반 정도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점에서 사면 안 되나요? 주식은? 됩니다. 올라갈 때는 예, 아무리 높은 가격에서 사도 돼요. 그런데 뭐만 하시면 되냐? 쌀 때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하면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사용하는 이 S 시그니처 차트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나와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닥을 이 우물을 돌파해서 나오는 요때쯤이 사실 저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요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본 거죠. 근데 더 떨어졌죠. 요거는 이제 제 판단 믿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내가 인내해서 보유해 나가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세요. 공부는 이런 거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경제, 달러, 매크로 저는 요새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봐도 못 맞추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갖고는 뭐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차트만 보고 있고요. 뭐 안타깝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리 오르자 독대버린 미 국채. 문의가 많아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고, 자, 은행 미실현 손실만 806조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죠. 여러분 채권이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은행이 그거를 누군가에게 팔아야 돼요. 그쵸? 채권도 이제 사고 파는 주체니까. 그런데 은행 예전에는 금융기관끼리 사고 팔고가 되는데 지금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요새 문자로 계속 날라옵니다. 채권 투자하라고 증권사마다. 예, 저도 가입돼 있으니까 오는데 그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왜냐? 예, 그 금융기관들이 저희한테 영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을 팔고 예, 또 그쪽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예,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 현금 마련해야 하는 이유, 미국 증시 실적 발표 시즌 위험하다. 지금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원인을 파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실적 시즌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나쁘지 않을까요? 예, 어닝 쇼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건데 여러분 세력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떨어질 애를 바닥에서 더 떨어뜨리면 본인들 손실이 크죠.
그러면 올려서 떨어뜨리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금 싼 가격이니까 올려놓고 실적 시즌 돼서 줄줄이 뭐 애플,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발표도 이제 했지만 1분기 했지만 또 나오면 빠질 거잖아요, 주가가. 그럼 높은 상태에서 얘들은 매도를 해버리면 되니까 지금은 그런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은 금융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좀 강제로 올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무리하게 따라가면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네. 매주 사세요, 매주. 저처럼 계속 꾸준히 사시면 높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분산된 가격에 사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또 싼 가격에 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만드세요. 그러려면 예수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은 분할 매수에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지금 오르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 안 꺾였어요. 예, 이렇게 줄어는 들었는데 앞으로 2%대, 3%대 물가로 가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4%, 5%, 6%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가 상승하면 물건값 올라가죠? 그럼 기업 이익이 증가합니다. 한번 가격 올린 물건 절대 안 내려가죠? 그럼 당장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도 2, 3년 이후에는 분명히 좋은 때가 와요. 그러면 채권 사셔야 돼요? 주식 사셔야 돼요? 네, 주식을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보는 거고요. 자, 금리를 인하 못하겠죠? 지금 이 상황이면. 문제도 빵빵 터지고, 이제 경제도 드디어 뭐가 꺾였어요? 실업률이, 이제 고용률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자, 근데 금리가 동결이나 인하 될 거로 보이는데, 그럼 성장주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장주 최근에 오르긴 했는데, 별로 못 오르죠? 그리고 채권이 금리가 인하될 때, 여러분 미리 사둔 채권이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거 2, 3년물로 사셔야 되는데 이걸 30년물로 사시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근데 이 말씀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각각 보면요 안 맞아요, 내용이. 성장주에 유리해야 되는데 나스닥 막 엄청나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채권이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하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누군가 채권을 개인들한테 자꾸 팔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적 부진은, 자, 그럼 실적이 당연히 부진할 건데, 그럼 주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어때요? 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럼 지금 한 방에 사실 이유가 전혀 없다. 나눠 사셔라.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침체 시, 그럼 경기 침체 올 거잖아요, 곧. 그럼 어느 섹터가 제일 안 좋냐면, 여러분 금융주가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채권 부실, 이거 다 누가 부실 떠안고 있는 거죠? 은행이죠? 그 다음에 침체 오면 대출 같은 거 다 연체율 발생하고 부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금융주들이 불리한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쭤봐요. 은행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망해야죠. 근데 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딱 고정해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 열어두고 하시고, 그래서 전 개인 투자자 국내 채권 순매수 또는 미국 채권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당연히 채권 매수하는 거는 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매수를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나눠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금 금융기관들이 채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안 되니까. 이럴 때 딸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너무 과한 거니까 그냥 살짝 보면, 자, 부동산 유튜버들 전세 살면 바보고 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샀다, 10억에 매수했습니다 이러는데, 이거 사신 분도 전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면 안 되죠. 본인 판단이 있으셔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개인들이 이런 거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 얘기 듣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거래 사고팔고해서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죠. 단지 뭐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영상 수 높이고 구독 수 높이고, 그죠? 조회수 높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라, 저는 나주부 TV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제 기준에는 지금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게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은 요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버핏과 멍거가 주는 10가지 투자 기본.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해자를 선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회사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다른 금융상품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라. 안 하던 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칫하면 큰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충분히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그럼 분할 매수만 잘해 가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투자예요. 그래서 예수금 잘 확보해 두시고, 자, 끊임없이 학습하라는 건 뉴스를 엄청 보시면 피곤하잖아요. 저도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 거 방송도 많이 보지 마세요. 뭐만 하시냐? 차트만 열심히 보십시오. 차트 보시고, 아, 여기 사야 될 때야, 팔아야 될 때야, 이거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투자를 할 건데, 평생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훈련 1, 2년만 해놓으면요, 평생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수익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 펀드는 훌륭한 발명품이니까 ETF 하는 거고요. 자, 행복을 여는 열쇠는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익을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을 마음 먹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멤버십에서 뭐 이런 것들 지금 해가고 있는데 아직은 미약하죠. 근데 저는 막 이 주식에 올인하라고 말씀 절대 안 드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채팅 보내주신 건데, 처음으로 상한가 잡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정말 상한가 한 번도 못 잡아보고 주식을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잡아봐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건 유니온은 상한가 갔어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24.79로 마감했는데, 자, 우리 회원님께서 연두 저항선 찍고 빠지네요, 뭐 이런 게 있죠. 정확하게 좀 맞아요. 살짝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가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여기 가죠? 그리고 갔는데 어딥니까? 요 갈색선 딱 부딪히고서 내려가죠? 예, 이런 통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연두색 부딪히니까 다시 올라가죠? 예,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쫙 올라가다가 요 갈색선, S밴드 갈색선에서 딱 섰죠? 이게 더 갈 수도 있잖아요. 29.9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선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습관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만 아셔도 여러분 주식 투자가 훨씬 좋아지고요. 스타트업 도전하면 연봉 20% 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고점에 사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너무 빠져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비싼 가격에 주고 산 거 맞죠? 그래도 수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만 샀냐? 그렇게 아닌 거죠. 왜? 낮은 가격도 샀잖아요. 그쵸? 예, 여기 내려올 때도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때 수익 내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하시면 TQ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려가는 놈만 있는 건 아니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죠. 내려가다가 반드시 올라가니까 우리가 무리해서 이쪽에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단까지 본다면 여러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시고요. 지금은 주식을 과감하게라는 게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신 꾸준하게 길게 모아 가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 기원하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반등 중이니까 더 빨간색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